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새로운 iOS의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iOS 14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 미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했습니다. 이제는 인스타에서도 빠르게 애플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또 현재 저희 채널에서는 아이폰 SE와 에어팟 프로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설명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폰 소식 시작해볼까요? iOS는 사실 애플에서만 독자적으로 쓰는 운영체제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iOS의 강점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바로 매년 커다란 업데이트를 제공해주는 점이에요. 사실 새로운 아이폰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해주는 iOS는 마치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한 것 같은 착각까지 불러일으키는데요. 저는 이 점이 애플 기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달 22일에 열리는 WWDC에서 iOS 14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iOS 14의 초기 테스트 버전이 이미 유출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주요 기능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버전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능이 포함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버전을 거치면서 나중에 또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베타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9월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iOS 14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달라진 홈 화면인데요. 애플워치에서는 설치된 모든 앱을 리스트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기능이 iOS 14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폰에서도 설치된 앱들을 리스트 뷰로 볼 수 있어서 어떤 앱이 있는지 좀 더 알기 쉽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리스트 뷰는 다양한 정렬 옵션도 지원하고 알림이 있는 앱이나 자주 사용하는 앱만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 화면 위젯과 구성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동글북 프로라는 트위터에서 iOS 배경화면 설정 스크린샷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컬렉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사용자들이 원하는 배경화면 사진과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합해 홈 화면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드파티 월페이퍼 팩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개발자가 설정해서 바로 접근 가능한 배경화면 카테고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코드명 아보카도라는 기능도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아이폰과 아이패드 홈 화면에 위젯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위젯은 하나의 페이지에 고정되어 있는 방식인데 iOS 14에서는 일반 앱 아이콘처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세한 디테일에 대한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 애플은 새롭게 iOS를 내놓을 때마다 신규 앱들을 추가하곤 했는데요. 먼저 이번에 들어갈 새로운 앱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앱은 새로운 피트니스 앱입니다. 애플의 새로운 피트니스 앱은 다양한 피트니스 비디오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를 보면서 따라하면 애플 워치가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운동 진행 상황 같은 것도 추적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AR 앱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애플은 코드명 고비라는 새로운 증강현실 앱을 개발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앱은 AR 앱을 통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의 주변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이 고비라는 앱은 이미 스타벅스와 애플 스토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으로 제품을 비추게 되면 가격이나 기능, 또 비교 등 여러 가지 제품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iMessage의 업그레이드 또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iOS 14에서는 멘션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뱅이 이름과 같이 특정 인물을 태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룹 채팅에서 누가 타이핑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iMessage를 보내고 나서 취소하는 기능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취소를 했을 때는 양쪽에 모두 표시는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읽지 않은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타사 앱을 기본값으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iOS 14부터는 Gmail과 크롬과 같은 타사의 메일이나 브라우저 그리고 음악 앱을 애플 자체 앱 대신 기본값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아이폰에서 새로운 링크를 열면 이 사파리가 기본 앱으로 열리는데요. 기본 설정을 타사 브라우저로 바꾸게 되면 사파리가 아닌 크롬으로 링크를 열 수 있게 되겠네요. 다음은 애플 카플레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애플이 최초로 카플레이의 배경화면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카플레이의 배경화면은 주변 광에 따라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기능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카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자동차 열쇠를 말하는 건데 NFC를 이용해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닫거나 시동을 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앱을 통해 친구나 가족에게 키를 공유할 수도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아이폰이 자동차의 키 역할도 해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모든 차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NFC가 지원이 되는 차에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iOS 14 코드에서 BMW의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 테슬라, 벤츠, 현대차 등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커넥티비티 시장에 중점을 둔 만큼 점차 다양한 차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다음은 애플 펜슬에 대한 내용인데요. iOS 14에서는 펜슬 킷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펜슬 킷이라는 기능은 애플 펜슬로 손글씨를 쓰면 그거를 자동으로 텍스트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텍스트 입력 필드에 손글씨를 쓰면 전송 전에 텍스트로 변환해준다고 합니다. 여러 소스에 따르면 메시지, 노트, 메일, 미리 알림 등 iOS의 거의 모든 입력 필드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OS 14의 iCloud 키체인은 비밀번호를 재사용할 때마다 경고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사이트마다 각각 비밀번호를 달리 설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애플은 2단계 인증 암호를 저장하는 방식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 이 2단계 인증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iOS 14의 키체인이 2단계 인증 코드가 생성이 가능하면 다른 2단계 인증 앱도 필요 없고 로그인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iOS 14에서는 손쉬운 사용에도 몇 가지 신기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보면 화재 경보나 초인종 소리,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듣는데 좀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기능으로 보여지네요. 추가적으로 이 카메라가 손동작을 인식하는 기능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팟 또는 이어팟에 난청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디오 조정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가장 필요하고 계속 불만이었던 점은 바로 통화 녹음 기능이 없다는 점인데요. 이 통화 녹음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얼마 전에 iOS 14 코드에서 통화 녹음 스위치가 공개되면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통화 녹음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통화 녹음이라는 게 나라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서 통화 녹음이 불법인 곳에서도 통화 녹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들어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많이 들리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은 루머에 그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수면 추적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현재 애플워치에서는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 수면 추적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iOS 14에서는 건강 앱에 이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 앱이 수면 개선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게 되었네요. 그리고 워치OS 7에서는 키즈 모드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iOS 14에서는 활동 앱에서 키즈 모드와 관련된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모의 아이폰에서 아이들의 활동량 체크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iOS 14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되는 기능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기능 외에도 사파리의 자체 번역 기능, Find My 기능, 애플맵 등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업데이트 되는지의 여부가 정말 중요하겠죠? iOS 14 예상 호환 기기는 일단 iOS 13이 설치 가능한 모든 기기에 호환이 될 전망입니다. 예상 지원 기기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곧 공개될 iOS 14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iOS 14는 이번 달에 있을 온라인 WWDC에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출시는 아이폰 12와 함께 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국 때문에 아이폰 12의 출시가 약 6주 정도 미뤄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쯤 새로운 iOS 14을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인스타 팔로우도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